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제가 항상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장내과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대부분의 매일마다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당뇨입니다. 원래 의학에서는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턴을 하고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를 하는데요.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를 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과 전문의 과정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과도 할 수 있고 신장내과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이 신장내과를 하게 되면 이제 내과 환자는 안 보고 이제 신장 쪽으로만 대부분 보게 됩니다. 저도 한인타운에 10년 전에 오기 전까지는 신장내과 환자만 위주로 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장내과뿐만 아니라 뭐 심장내과라든지 뭐 내분비내과라든지 혈액종양내과, 암 전문의라든지 모두 다 이제 내과를 졸업한 후에 그 후에 조금 더 분과 전문의가 돼서 암 전문의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은 혈액종양만 하고 심장내과 선생님은 내과를 안 하고 심장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의료 체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는 콩팥 위주로 환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내과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내과만 졸업을 하시고 환자를 보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맡기고 했는데 환자를 보다 보니 콩팥내과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 내과병에서 조절을 안 되다가 오랫동안 안 돼서 그게 합병증이 일어나서 콩팥이 망가지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투석 환자의 50%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퍼센트가 고혈압이 관리가 안 돼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 투석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콩팥이 망가지는 질환의 가장 큰 것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에서는 고혈압 전문의도 되고 그리고 당뇨 전문의라고는 하지 않지만 당뇨의 합병증 전문의 아니면 당뇨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면 전문적으로 보는 과가 되고요. 당연히 콩팥 전문의가 되는데 한국의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보면 단일 상병 기준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고혈압 그리고 3등이 당뇨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콩팥병인데 그 이유가 콩팥병이 있으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콩팥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기 신부전이 되면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 상병 기준으로 가장 많이 돈이 쓰이는 거는 고혈압. 왜냐? 가장 많으니까. 그리고 2위가 가장 많은 고혈압과 그리고 세 번째 하면은 당뇨의 합병증이 콩팥병이고 그리고 그 질환이 굉장히 심각해서 각각의 환자들이 의료비를 엄청나게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 그러다 보니 제가 10년 전에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 환자를 볼 때 꼭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가장 흔한 말이 왜 지금까지 당뇨나 고혈압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습니까? 라는 말을 굉장히 하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환자는 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치의에게 서럽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내과 선생님들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환자가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그때까지 도와준 의사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안 해줬냐라는 서운함이 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쉽게 그거를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당뇨와 고혈압의 마지막 합병증 단계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당뇨나 고혈압이 무섭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적다 보니 환자에게도 굉장히 세게 말을 안 하고 뭐 그럭저럭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자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100% 다 잘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서 가장 바쁜 의사로 알려졌었는데 제 병원을 다른 그룹에 인수를 하고 그만 문을 닫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환자를 볼 때 왜 말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10년 전, 왜 5년 전에 미리 예방을 안 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제대로 먹어라, 고혈압 약을 먹어라,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안 좋은 댓글이 꽤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놈도 약쟁이네, 이놈도 제약회사에서 로얄티를 받았나, 이런 댓글을 받으시면서 제가 뭐 약을 홍보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고혈압과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합병증이 오면 의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정말로 돈을 쫓았다면 환자가 마음대로 조절 안 하게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의사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꼭 약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진료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뇨에 대해서는 식단이 80% 중요하고 운동이 20% 아니면 70대 30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식사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100분 중에 정말로 식사를 잘 조절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보다는 제 환자분들이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퍼센트는 좀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사 조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식사 조절을 안 하고 운동도 별로 안 하면 줄 수 있는 거는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처방이 되는 건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것도 저라면 약을 안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약을 주냐? 나라면 약을 안 먹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나라면 약도 안 먹고 식사도 조절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뇨나 고혈압에서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 그만큼 식사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사 조절이 굉장히 큰 포션이고 운동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런데 약도 안 먹겠다, 그러면 혈압은 올라갈 테고 그 혈압에 대해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콩팥이 망가져서 심부전이나 심장에 문제가 오는 것을 그 대가로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식사와 운동으로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약으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당뇨가 걸린다면 저는 약을 안 먹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엄청나게 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약 자체가 나쁘니까 안 먹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빗대서 이제 식단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은 했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아서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할 때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오늘도 제가 진료를 한 환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피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당뇨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졌겠죠? 했는데 거꾸로 간 거야. 안 좋아졌어. 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정말로 먹은 거 없는데 억울하다, 진짜 닥터줘 내가 이거 밥도 요만큼밖에 안 먹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피검사가 거꾸로 안 좋아졌는데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고 여러 환자분들에게 오늘 드렸습니다. 항상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의 먹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는 정말로 먹은 게 없는데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지. 나는 정말 먹는 것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환자분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누룽지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었대. 그렇지만 첫 번째 저에게 말씀했을 때는 안 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꼬치꼬치 까보니까 화가 나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당뇨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그 기분 나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병원 고쳐야 되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먹지 않는데 왜 피검사에서는 당뇨가 나빠지냐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환자는. 왜냐? 벌써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를 가정을 벌써 끝냈어요. 그러고 피검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대로 갔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검사가 일단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피검사가 나쁘게 나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잘못한 거였구나. 뭔가 내가 잘못 계산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빠졌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럼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내가 먹는 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피검사가 잘못됐으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음식이 어떤 거가 잘못 먹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검사가 잘못 나왔을 때 나는 진짜 먹는 것도 없는데 왜 피검사는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벌써 가정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피검사만 하고 하느님만 무심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의 그 질병을 주셔서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 때도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냥 살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뭐를 고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도 안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요. 예, 닥터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신경질 나서 누룽지를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도 먹었어요. 감자도 먹었어요. 그때서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나는 잘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도 내가 어제 뭘 먹었나를 해보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럼 내가 당뇨 환자면 쫄쫄쫄쫄 굶고 어제 저녁을 밥을 안 먹었어. 그거를 기억을 하지. 쫄쫄쫄쫄 굶다가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새우깡 몇 개 집어먹고 아니면 떡을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주스를 한 잔 마시고 그 생각은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안 하고 나는 어젯밤에 저녁을 안 먹었어. 당뇨 때문에 이렇게 저녁도 못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스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왜냐면 그건 식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주스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러는데 그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면 결과적으로 저녁 늦게 그거를 먹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코칭으로서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당뇨도 약간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싶다고 먼저 먹어버리면 당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질병이 있으신 분이잖아. 그냥 비만만 좀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꼭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벌써 비만의 합병증이 당뇨로 왔고 그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그 합병증으로 콩팥도 망가지고 혈관도 망가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도 생길 수 있고 말기신부전도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벌써 합병증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거면 일단 먹고 뭐 보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는 거는 또 안 좋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주린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그래도 그득하게 먹고 해야 되는데 당뇨에서는 탄수화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피하고 든든하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고기를 더 드셔라 라는 겁니다. 양념된 고기에는
설탕을 넣거나 이런 양념에서 고추장을 넣으면 찹쌀가루가 들어가고 이래서 탄수화물이 더 많이 들어가니 양념된 고기를 드시지 말고 생갈비, 생고기, 양념이 안 되는 목살, 양념이 안 된 삼겹살 이런 식으로 양념이 안 된 고기를 구워서 당초에 야채를 넣고 밥을 뺀 두부와 이렇게 섞어서 된장을 해가지고 먹으라는 말은 제가 많이 유튜브에서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었다면 당뇨 때문에 자기가 쫄쫄 굶으면서 못 먹고 있다라는 그런 우울한 생각도 안 들고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에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당뇨라고 무조건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사의 종류를 바꾸라는 그런 쪽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퍼시이뮨 글로메르로네프라이티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질병이나 암 같은 질병은 환자가 뭐를 한다고 대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정확한 치료, 의사가 어떤 약을 주고 어떤 주사를 주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환자가 뭐를 특별히 한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당뇨는 환자가 먹는 거에 따라서 아무리 의사가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주체가 돼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당뇨의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항상 당뇨는 식사 그리고 운동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때 약을 쓰는 방법을 세 번째 초이스로 선택을 하셔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당뇨를 조절할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주로 하고 세 번째 약을 엑스트라로 겸비를 할 때 가장 좋은 당뇨의 치료가 되고 그리고 합병증도 적거나 없는 당뇨의 예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는 어려운 당뇨지만 좋은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막 먹고 싶은 탄수화물을 못 먹었을 때 느끼는 절망감 아니면 막 먹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하는 그 원통함은 계속 안 먹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라면도 즐겨서 먹었는데 요즘은 라면 먹으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어느 정도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먹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을수록 아예 안 먹으실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당뇨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